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되어가는데 5,000명이 다 되어갑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를 하면서 스스로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소식 전달 영상이랑은 좀 다르게 투자의 생각 시간에는 여러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오래 봐왔던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채널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5,000명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끼리 공부를 해보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테슬라 얘기에서는 제가 스토리를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뉴스 전달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쌓였던 인사이트를 좀 풀어드렸는데 투자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채널의 방향은 이제 성격상 한국에 저밖에 안 하는 길 혹은 이제 하나뿐인 길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항상 남들과 달라야 한다, 차별성, 일관성, 희소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인생의 지론인데요. 지금은 작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속도와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점에서 제 투자의 생각을 갖춰주게 했던 그 틀을 갖춰주게 했던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자들의 이름을 4명을 공개합니다. 주인공은 필립 피셔, 켄 피셔, 워렌 버핏, 찰리 먼거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들처럼 생각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투자의 매력을 느끼게 됐던 그걸 접했던 이들은 이 4명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필립 피셔가 그 어깨를 같이 하죠. 누가 더 뛰어나느냐 논할 수 없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주 투자의 이론을 만든 자이며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이론을 만든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2번이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분, 워렌 버핏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는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가치주 투자의 성격을 배웠고 그는 필립 피셔의 책으로부터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의 두께가 다른 이유는 그의 투자 스타일은 85%가 벤자민 그레이엄과 15%의 필립 피셔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또 다른 투자의 구루로는 윌터 술러스가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담배꽁초식 투자를 이어갔는데 이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워렌 버핏과 관련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필립 피셔의 아들은 켄 피셔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하기도 하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똑똑하시다 보니까 댓글에서도 역발상 투자를 언급하신 선생님도 계셨죠. 필립 피셔는 켄 피셔는 필립 피셔의 아들이지만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수의 확실한 기업에 집중 투자라는 것이었고 켄 피셔는 다수의 기업에 분산 투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을 볼까요? 워렌 버핏은 복리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19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6%의 수익을 내었고 2014년까지 따지자면 182만 6,16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최소 5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지금보다 훨씬 더 이것이 수익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가 복리의 왕이라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후회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후회하는 것은 주식을 11살 때부터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5살이나 7살 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죠. 워렌 버핏이 11살 때 처음 주주가 됐던 일화를 잠깐 소개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1살 때 그의 누나였던 도리스 버핏의 손을 잡고 함께 당시 오일 서비스 기업이었던 시티즈 서비스의 주식을 6주 매수합니다. 주당 38달러에 매수했는데 그는 당시에 차트를 보면서 수익성은 좋은데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약 3분의 1에 달하는 가치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리스 버핏은 그를 계속 질책했죠. 향후 2달러의 차익을 보면서 40달러로 반등했을 때 매도했습니다. 그 후 곧장 주가가 200달러까지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은 버핏이 이 당시에 장기 투자의 미학을 느꼈을 거라 말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버핏의 11살입니다. 단지 11살의 스토리에 끌려서 워렌 버핏을 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워렌 버핏으로 대표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좋아한 겁니다. 그에게서 찰리 먼거를 빼놓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을 생각하는 투자자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1950년대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꽁초식 투자를 고수했죠. 헐값에 회사를 사서 일종의 안전마진만 챙기고 빠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정신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립 피셔의 정신이었던 좋은 기업을 매수한 후 보유하라 이런 얘기와는 다른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는 찰리 먼거를 만나 어느 날 둘이 투자의 대원칙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생긴 시점이 왔습니다. 그럴 때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럼 동의할 거야. 자네는 똑똑하고 나는 오르니까 말이지. 찰리 먼거의 생각은 주로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첫째, 초우량
우량 기업에 집중하라. 세계 종목이 가장 이상적이다. 위험 없는 대박을 믿지 마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을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꼬집었죠. 그리고 군중이 비관적일 때 올바른 전망치를 고수하라. 또한 주가보다는 기업을 보라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소원칙을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들은 이 네 가지였죠. 이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이 주를 이뤘던 워렌 버핏에게 필립 피셔의 생각이 찰리 먼거를 통해 주입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역발상 투자. 찰리 먼거를 통해 필립 피셔의 생각들을 많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하죠. 투자할 땐 늘 위험부터 고려하라. 위험한 투자를 해야 한다면 투자 수익률도 고집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가설 검증으로부터 시작된 투자의 생각 시간에서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7말 8초 리스크 분석부터 하기 시작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스장 혹은 실질 금리가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0%로 수렴하게 되고 성장주에 따른 주가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에 다 포함을 해서 니프티 50 장세를 고려하면서도 이런 리스크 분석부터 했던 것이죠. 다시금 그의 말을 떠올리며 차분히 시작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은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복잡한 재무 공식이 아닌 기업에 대한 철저한 가치 분석과 상식 그리고 신뢰라고요. 필립 피셔와 찰리 먼거를 통해 생각한 점은 매출 총이익률 정도와 이전의 YOY 그리고 R&D 및 경영자나 시장 상황으로부터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로부터 얻는 정보 이상의 인사이트를 찾아 헤매는 자가 된 이유이죠. 물론 당연히 소수의 기업으로 줄이는 만큼 더 많은 재무 정보를 접하게 되고 더 많은 애드가 공시나 산업 현황에 대해서 더욱더 발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10년 후에 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는 제 나름의 투자의 소원칙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가 했던 말 중 좋아하는 말을 몇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돈다발을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평범한 기회마다 투자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 엄청 똑똑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주 조금 더 현명하라.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는 나쁜 성적을 견뎌야 한다.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앉아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홀딩입니다. 소수의 기업에 엄청나게 집중돼서 투자하는 버크셔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는 워렌 버핏의 좋은 가격을 추구하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정신과 찰리 먼거의 좋은 기업을 추구하는 필립 피셔의 정신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포트폴리오상의 변동이 생긴 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전에 소원칙을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잠깐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돌아오면서 팔로우업 할 수 없었던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세 가지가 펫 분야인데 펫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 수준에서는 팔로우업 하기에 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기존에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S&P 500 맵으로 보자면 여기 세이즈포스, 아이렉스, 조에티스, 추이가 대략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동물 쪽이라서 이거 속해 있는 데가 없긴 한데 추이가 여기쯤 있을 것 같고 리튬 ETF를 정리했습니다. 저도 물론 인간인지라 주미아나 C-리미티드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뭐 이런 거나 HASI나 탐나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데 주미아는 어떤 분께서 제 댓글로 말씀해 주셨던 기업인데 아프리카의 아마존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참 축하드립니다. 자세히 공부하지는 못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아직 좋고 나쁘다 이렇게는 제가 잘 모른다 그런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마다 사람으로서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납니다. 이분께서는 외국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던데 멋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면 아까 캠피셔의 역발상 투자라고 밑줄 그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군중에게 대해서 말했던 부분으로는 캠피셔의 생각을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피셔는 참 좋은 선생입니다. 편견과 감정으로부터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진실인지를 의심하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캠피셔가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지금의 유럽이나 미국, 한국 등 각국 정부가 내놓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누군가 캠피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 캠피셔의 답변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People ask me pretty often if I think the stock market has been being propped up by either fiscal stimulus efforts or monetary efforts. I don't kind of think it really works that way. Let me tell you how I think it works. Whether the market is to go up or down, I don't think what drives it
other than short-term volatility, which is meaningless, is any of that which everybody widely talks about, debates, and discusses, because the market is a pre-pricer of all widely known information. That's what it does for a living. Something like the so-called stimulus, which in my opinion really is not stimulus because it's taking from here to give to there, so it doesn't, in my opinion, make a net change. But whether it's stimulus or not, it is so widely discussed, debated, and talked about relative to its impact on markets that, in my view, it must be pre-priced. If you're thinking about when markets go down, the same thing is true in reverse. It's not the things that everybody talks about and frets about that makes the market go down, because those have been pre-priced. It's the things they don't that surprise. So whether it's the concern about monetary that everybody talks about, whether it's the concern about fiscal stimulus, like giving taxes to these people, which of course takes something from those people somewhere. However you do it, it's too discussed, too widely known, too much debated, and therefore must be pre-priced. So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I don't think so. 오늘은 좀 더 깊은 투자의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항상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좋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생각에 있어서는 댓글을 최대한 많이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